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일한 만큼 보람 있고 휴식도 취미도 즐기면 됐지.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대통령 잘 뽑아야 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날 위한 선택이야. 이재명 파티.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이재명! 지호 1번 이재명! 1번 이재명. 뉴스와입니다. 자, 며칠 전 올린 영상에 대해서 최백운 교수님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정리를 하고 입장을 밝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스와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이 적폐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또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이 보수 언론들의 그릇된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조작된 그릇된 이런 범죄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범민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국 교수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백은 교수님도 그래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제 글을 조금 이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조국 교수의 신당이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90점을 잡아줘야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강력하게 해야 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도한 검찰 정권을 제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법을 시행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조국 신당이 힘을 합치면 더 강력한 메가 파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신당과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말이죠. 만약에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고 조국 신당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여러 가지 표들이 몰아가지고 의석수가 많아진다면은 민주 진보 진영은 그야말로 사분 오열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든 진보든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지지하는 쪽이 균형감 있게 가야 되고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민주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이 뒤를 바치고 가야 된다. 비유로 말하자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민주당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면은 조국 신당은 뒤에서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밀어줘서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돼야지 조국 신당이 앞에 끌고 민주당이 미는 형국이 되면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결론적으로 뉴스와는 최백운 교수님의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뉴스와는 갈라치기 아닙니다. 갈라치기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선이라는 선택과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집중의 문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갈등하지 말고 민주당이 몰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국 신당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중도 표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건 조국 신당을 지지하건 비례대표에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선택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느낌과 그 믿음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지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민주당 당원들과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지역 기반에서 국힘과 싸워야 될 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민주당 정권을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분야에서만 비례대표 쪽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몰빵으로 비례민주연합 그리고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국신당에 투표를 하고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갈라치기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조국신당이나 조국을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객이 전도되면은 이상한 괴물체가 형성이 되고 이상한 모양으로 민주사회가 이 국힘에게 끌려다니고 결국에는 오해를 받게 된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조국신당을 뭐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처럼 우리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서운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서 집중하면 됩니다. 자, 최백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백은 교수님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글은 최백은 교수님도 갈라치기가 아니다. 나는 줄곧 협업 관계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성공 조건에 대해서 수차례 관심 갖고 조언을 해왔다. 그 전제적인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최백은 교수님의 진심과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국신당과 민주당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성공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오셨죠. 그런데 조 대표가 먼저 불충분한 경제 지식과 정보로 핵심 경제 정책과 철학에서 공중파에 나와서 차별화를 시도하며 논란을 먼저 자초했다. 이거를 꼬집고 있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조 대표 주장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이 교수님한테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조 대표 주장에 반박을 했어요. 뭔가 의견이 다르고 결이 다르니까 조 대표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진영의 분열된 갈라치기의 모습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백은 교수님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리신 거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러나 평상시에 제가 경제적인 전문적인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 그냥 유튜브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3월 24일 날 민생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하려면은 계속해서 유세를 다니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 4인 가족. 그죠? 25만 원에 4 곱하면 100만 원이 되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 한 가지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경제를 살리려면 이 25만 원 1인당 지원하고 조건에 관계없이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역화표로 계산해서 하면은 우리나라의 12조 정도면은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3월 26일 날 이틀 후에 CBS 김현정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발언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대전제는 동의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거다. 동의할 리 만무하다. 동의 안 할 거고 기재부가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힘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기재부가 꼼짝 못하고 말을 듣지 않을까요? 당연히 듣죠. 그런데 이것도 이 말 자체도 동의할 리 만무하다. 이거 어떻게 이걸 단정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 상황 인식을 제가 볼 때는 상황 인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출발점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 떼어내서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 가지고 국민적 통제를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뭐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일단은 이런 거는 뭐 행정적인 뭐 법적인 문제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돈을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중된대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더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잠깐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죽어나는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돈이 돌지 않아서 지금 폐업을 하고 개인 회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IMF 때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경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조국 대표는 균등하게 25만 원을 줄 것이냐 아니면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도 조국 대표도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식이. 그죠? 1인당 25만 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이건 뭡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총론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거가 이견이 있다는 거죠. 딴지를 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갈라치기는 먼저 조국 교수가 갈라치기의 이론으로 말하면은 조국 교수가 먼저 딴지를 걸고 어깃정을 놓는 거고 갈라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조국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 대표 주장에 반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됐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최백원 교수님의 이 마음을 이 진심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목만 보고 너희들이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와서 총선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지금부터 초장부터 재뿌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총선 하기 전부터 세력이 약한 세력부터 지금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 대전제 민생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100만 원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제한을 하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대전제로 동의를 했었으면은 이 조국 대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많은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분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다른 것 조건 달지 않고 사족 이렇게 뒤에 가서 사족 달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최백운 교수님이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저 뉴스와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 그동안의 갈라치기의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조국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소리를 안 하고 다른 결로 나가지 않고 전폭적으로 100% 지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 갈라치기가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백운 교수님도 계속해서 이거는 갈라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줄곧 나는 최백운 교수님은 협업관계를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협업관계를 요구를 했고 조국신당이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언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 김현정의 뉴스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 지금 정리된 내용을 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누가 봐도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만이 되는데 30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비례 당원들 뭐 20만, 30만, 몇십만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원들의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생각하고 우려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총선 전이니까 이 문제 이야기를 제기를 하지 마라. 총선 이후에 제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뭐 우리 민주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지금 이 세력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깃장을 걸면은 나중에 보수 적폐들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힘을 실어서 덩치가 커지면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위협적인 세력이 되겠구나. 당연히 견제하고 우려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매지 말라고 했다고 왜 의심을 살 만한 행동과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뭐 기재부 뭐를 떼어내라, 예산처를 떼어내라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게 이 대전제를 다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뭐 법학 박사니까 똑똑하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런 발언과 행동이 똑똑하지 않은 겁니다.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민주진영에서 생각할 때, 자, 윤석열 정권만 끌어내리면 된다. 거기에 대한 목표, 그것만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면 그걸로 성공이다. 그게 목표다. 그러나 정치는 그게 아니죠. 자, 박근혜 때도 보세요. 박근혜만 끌어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박근혜만 끌어내리면. 그러나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잡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과 이재명 대표로 나눠서 대다수의 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폐 세력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압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조국 대표도 희생이 되어 가는 거고,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이런 거를 먼저 알아보지 못하고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윤석열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왜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들었는가? 그만큼 정치적인 감각이 없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윤석열 끌어나오고 나온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정치, 경제, 외교, 행정 모든 분야에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또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뉴스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대민주 진보 진영의 대의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넘어서 윤석열 이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죠? 행정, 정치, 경제, 외교까지 그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연설과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그 안에서 조국 대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사법부의 개혁이라든가 또 검찰의 개혁이라든가 언론의 개혁 이런 분야에서 조국 대표가 법적인 지식을 상당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같이 함께 협업을 해 나가야 이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조국 대표가 욕먹지 않고 대우받으면서 오히려 민주진영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또 민주당이 힘을 잃고 조국 신당이 힘을 얻고 조국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보수 적폐 언론과 언론에서 밀어주는 그런 쪽으로 그림이 나간다면 이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려하고 있고요. 이 보수 적폐 세력이 이낙연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힘을 잃어가니까 조국 대표를 저는 밀고 세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그렇게 이제 스피커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심정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고 계속해서 조국 대표의 뒤에서 배우 혹시 이제 순수하게 응원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조국 대표 뒤에서 조종하고 같이 몰아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혹시 조종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민주진영 세력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 최백운 교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국 대표가 멸문주화를 당할 만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목에 칼을 맞으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었고요. 단식 투쟁하면서 위기도 겪었고 수백 번, 30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정말 고통으로 말하면은 조국 대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정말 하늘에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특별한 혐의점 없이 계속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전 국민적인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조국 신당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도 뭔가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정한 정책이라면은 거기에 딴소리 하지 말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100% 동의한다 하고 강론에 들어가서는 같이 협업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스탠스를 취해주면은 이게 지혜로운 정치공학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백운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제가 최백운 교수님을 뭐 잘 모르지만 글을 보니까 이제 이 글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갈라치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최백운 교수님 오해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언도 해왔고 협업 관계를 요구해왔고 조국신당의 혁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조언도 해줬고 망하도록 한 게 아니라 비판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성공을 위해서 수차례 조언을 해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백운 교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최백운 교수님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지금 여기서 한번 실수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런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어깃장을 놓는다면은 아마 더 큰 비판이 일어날 거고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백신을
먼저 놓아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좀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뭐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조국 혁신당과 뭐 조국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민주당을 몰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조국을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아끼는 그런 분들은 조국 신당을 지지하면 됩니다. 이거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다만 저는 선호도는 선호도고 우선순위는 정해야 된다. 뭐가 앞뒤가 무언가 분명하게 정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어떤 대전제로 저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정말 대동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다만 그 와중에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따라가면서 같이 뒤에서 보조를 맞추고 힘을 같이 모아가면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도 대우받고 또 힘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성장해 나갈 거예요. 자, 민주진보 진영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각자 선호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일에 모두 힘을 모아가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뽑지 말고 심어주세요. 임플란트도 지원해. 면접 지원 상병수당 당연해. 전 국민 안심하도록 말해 뭐해. 이재명뿐이야 내 삶을 바꿔줄 사람. 잘 생각해 단 한 번 선택이야. 이재명 1번뿐이야. 진짜가 왔다. 소확행 공약 꼼꼼히 남녀노소 챙겼네. 이제는 공허한 공약이여 안녕. 한다면 해내는 이재명. 능력은 필수 검증도 필수. 위기를 기회 삼아 앞으로 날 위해 제대로 일해줄 사람. 선택은 1번 이재명뿐이야. 이재명 파티. 1번 이재명. 말해 뭐해. 이재명뿐이야 내 삶을 바꿔줄 사람. 잘 생각해 단 한 번 선택이야. 이재명 1번뿐이야. 진짜가 왔다. 행복한 공약 꼼꼼히 남녀노소 챙겼네. 이제는 공허한 공약이여 안녕. 한다면 해내는 이재명. 능력은 필수 검증도 필수. 위기를 기회 삼아 앞으로 날 위해 제대로 일해줄 사람. 선택은 1번 이재명뿐이야. 경제 대통령. 1번 이재명. 경제 대통령.